우리가 얼굴에 레이저 하잖아요. 뭐 피부 탄력, 미백, 색소, 뭐 짱짱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, 마찬가지로 질에도 이런 레이저를 할 수 있습니다. 진짜 레이저는 CO2 레이저, 어뷰미하그 레이저를 들 수 있고요. 보통 이거 이외에도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을 하는데, 우리 그냥 통상 레이저는 아니지만 레이저 같이 시술하는 모든 시술들을 그냥 질 레이저라고 말을 하죠. 우리 얼굴은 보통 각질화된 상피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면 각질도 좀 떨어지고, 그리고 열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통증이 꽤 있는 반면, 질은 매끈한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. 그래서 점막 조직은 상대적으로 열에 덜 민감하고요. 그래서 좀 더 질 레이저는 통증 없이 시술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보통 레이저, 특히 질 레이저는 질 점막, 또 점막 아래층, 또 근육층까지 다양한 깊이와 또 에너지로 우리가 시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, 어떤 레이저를 어느 깊이에 어떤 목적으로 시술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질 레이저는 결국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질의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신생 혈관을 유도해서 혈류를 개성시키고, 그래서 보다 탄력 있고 또 수분감도 적절하게 이렇게 건강한 질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. 첫 번째 이제 질 타이트닝 혹은 질 이완을 좀 적절하게 개선시킬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질 건조나 성교통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. 또 위축성 질염을 좀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요. 또 무엇보다도 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술이기 때문에 어떤 질의 건강, 또 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좋은 시술이겠죠. 뿐만 아니라 이 질은 방광을 받치고 있어요. 그래서 방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또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되는데요. 그 대표적인 게 방광염이라든지 급박류가 있다든지, 아니면은 오늘 소변 보고 나서도 뭐 시원하지 않는 이런 잔뇨감이 생긴다든지, 여러 가지 비뇨기계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또한 바로 질 레이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모든 분들이 다 질 레이저를 받으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. 그래서 이런 분들, 질 레이저 내가 꼭 받아야 되는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자 하는 의미로 조금 이렇게 세게 말을 했는데요. 먼저 첫 번째, 20대 젊은 여성인데 질 점막도 두껍고 탄력도 되게 좋은 여성. 자, 우리 이 질 레이저는요, 질의 노화를 막고 질을 탄력 있게 만들고 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이에요. 가끔 병원에 20대 친구들이 이 질 레이저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대부분은 선생님 저 성관계 할 때 아파요 하는 성교통이나 질 건조 때문에, 혹은 반복적인 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질 레이저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하지만 진짜 가끔은 선생님 저 성관계의 어떤 만족도를 위해서 어떤 질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하고 무작정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, 내가 너무 좋은 경우에는 아무리 레이저 받아도 더 좋아지는 거 잘 없을 수 있어요. 내가 어느 정도 노화가 있는 30, 40대 여성들이 받는 게 사실 효과적이고요. 물론 가끔 20대 중에서도 정말 질 이완 심하고 질 점막이 얇아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, 질 점막도 탄탄하고 질 이완도 없고 모든 게 더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들, 정말 내가 질 레이저 받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젊은 여성들이 가끔 성교통 혹은 질 건조 때문에 이 레이저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내진하고 진찰하면은 질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이 아니라 어떤 칸디다 질염을 비롯한 여러 질염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래서 간단히 질염 치료하면 끝날 것을 굳이 레이저 받겠다고 무작정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질에 대한 상태, 내 질압은 어떤지, 질 점막은 괜찮은지, 질은 건강한지에 대해서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고 레이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, 젊은 여성이 무리한 다이어트 이후에 어떤 질 점막이 얇아지고 질 건조를 호소하는 경우입니다. 다이어트 세게 하다 보면은 또 체지방이 너무 감소되고, 또 너무 급격한 체중 감량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생리를 잘 안 하거나 뭐 무월경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질 건조가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경우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 상태뿐만 아니라 적어도 뭐 아기 낳고 나서 출산 후라든지, 또 폐경 이후라든지, 또 경구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라든지, 이런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. 다이어트 한 다음에 내가 무월경도 있고 호르몬 밸런스도 안 맞고 이래서 질 건조를 호소하는 경우는 사실 잘 먹고 정상 체중을 관리하면은 대부분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, 그냥 무조건 다 질 레이저 받겠다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
레이저에 따라서는 뭐 약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지뢰하는 레이저는 대부분 그렇게 통증이 없어요.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적합한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이런 그냥 통증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질 레이저에 그 들어가는 시간이 한 5분 10분으로 빨리 끝나는 레이저도 있지만 비비브처럼 1시간 1시간 반을 불편하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자세에서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이상해요 하는 경우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이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. 네 번째, 내가 성관계를 그냥 바로 하고 싶어. 나는 질레이저 하고 나서 조금도 기다릴 수 없어. 바로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적합한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. 물론 질레하는 시술 중에서는 고주파나 초음파처럼 뭐 당일 시술하는데 별 무리 없는 그런 시술들도 있지만 진짜 레이저를 이용한 즉 CO2 레이저, 어뷸야그 레이저 이런 것들은 질 점막에 진짜 상처를 내고 이 상처가 재생되는 과정에서의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때문에 당일에 성관계 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. 뭐 한다고 해도 크게 탈이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상처 있는데 막 문지르면은 상처 잘 안 났잖아요. 그래서 내가 당일에 성관계를 꼭 원하시는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. 물론 이 질 레이저는 뭐 필러라든가 질의 필러라든가 아니면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시술로부터 성관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당장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질 레이저 받자마자 확 효과가 빨리 나타내야 되고 또 굉장히 효과가 좋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우리 질 레이저를 하고 나서 미성숙한 콜라겐이 생성이 바로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본격적인 효과는 이 콜라겐 재생으로 인한 효과는 시술 후 3주, 4주부터 나타납니다. 또 우리가 인위적인 콜라겐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. 내 몸에서 콜라겐이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의 나이라던가 아니면 호르몬 상태라던가 이전의 어떤 질 탄력 정도 또 재생 정도 또 상대방 파트너의 반응에 따라서 효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하나의 척도예요. 그래서 모두 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. 질을 탄력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무 과한 기대를 하는 경우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될 거야 하고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시술 후에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겠죠. 질 레이저는 질의 콜라겐 생성을 통해서 질을 탄력 있게 건강하게 만드는 시술입니다. 오히려 질 축소를 굉장히 강력하게 정말 확실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뭐 질 레이저보다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질 필러라던가 뭐 이완이 심한 경우는 수술도 고려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질 레이저 효과는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 또 어떤 시술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질 이완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사실 질 레이저 단독으로는 효과가 좀 미비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질 축소를 위해서는 뭐 수술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수술이 모든 사람한테 적합한 건 아니고요. 또 이후에 합병증이나 후유증 또 생각보다 효과가 좀 덜한 거, 뭐 먹먹한 감각 이런 것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수술이 모두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내가 질 이완이 굉장히 많이 심해서 뭔가 수술을 받으라고 다들 의사들이 권하는데 나는 수술도 무서워서 싫고 또 이후에 어떤 부작용도 걱정이 되고 또 그거를 할 용기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좀 더 강력한 정도의 에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뭐 비비브라던가 플러스 질 필러를 같이 병행해서 시술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영구적인 효과를 이 뭐 비비브나 질 레이저로 얻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우리는 노화가 되기 마련입니다. 아무리 좋은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도 콜라겐이 생성이 완전히 빵빵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내 노화 속도에 따라서 이 탄력도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 레이저는 반복 시술을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.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는 뭐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여러 횟수 반복해야 되는 시술도 있고요. 또 어떤 레이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시술하는 걸로 충분한 만족도를 느끼는 그런 레이저도 있습니다.
먼저 첫 번째, 임신 중인 경우. 임신한 여성은 질 레이저를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. 두 번째는 내가 현재 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, 예를 들어서 항암 화학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상이 아니시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, 내가 성매개성 질환, 일명 성병에 감염된 경우에도 이걸 치료하고 난 이후로 레이저 치료를 미루실 걸 권합니다. 특히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음부에 곤지름, 성병 사마귀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너무너무 이 헤르페스가 자주 재발해 라고 하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후 하실 걸 권하고요. 현재 헤르페스 포진이 발생한 상태는 아니지만 나는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상처 치유에 문제가 있는 어떤 심각한 내과적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적합한 대상은 아니고요. 또 만성적인 외음부 통증, 또 이런 일명 외음부 전정염이라고 하는 이런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합한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질 레이저는 통증도 없고 편안하게 누워서 시술 받으실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그런 시술입니다. 딱히 부작용이라고 발생된 것도 거의 없고요. 하지만 우리가 레이저 선택 못지않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얼마나 숙련된 의사가 이 레이저를 어떤 에너지로 어느 부위에 시술하느냐입니다. 각각 레이저 선택하는 데는 너무 고민을 하시지만 정작 어떻게 시술 받아야 되는지, 또 근본적으로 나에게 뭐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내 질에 부족한 게 뭔지, 또 내가 원하는 나의 니즈는 뭔지에 적합한 그런 시술을 적절한 파워로 숙련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시술 받으시면 더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